안녕하세요. 철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평안도에서 나왔죠. 해방 전이니까, 해방 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평양도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그죠? 어디서 태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 둔포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충청도 대통령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죠? 구미죠, 구미. 그죠? 구미에서 태어났어요. 경상북도죠, 거기? 경상북도, 그죠? 경상북도.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 합천이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울산 대구죠, 대구.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부산의 사나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전라도 신안이죠,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네, 그죠? 부산인가요, 그죠? 부산 쪽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부산 쪽.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출생지는 어디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분도 대구, 그죠? 대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죠? 문재인 대통령 부산이죠. 부산에서 일단 태어난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냐면, 전국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전국 각지에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끌어갈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또 꺼냈냐면, 자,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상황. 뭐예요? 소멸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뛰어난 인재들, 그죠?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지방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대기업을 이룬 인재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전라도, 경상도, 그죠? 그런 지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대기업이 나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 그만큼 그 다양한 텃밭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은 그런 거였어요, 사실. 자,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일극체제, 서울 일극체제로 모조리 소멸되고 있다.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감히 다루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지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부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부산은 우리나라 넘버2예요. 근데 광역시 중에 가장 빨리 소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되고 있다. 자, 일단 이 통계부터 보세요. 2000년도에 가장 피크일 때가 373만 명이에요. 자, 현재 326만이에요. 지금도 하나의 구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하나의 구가 사라진 거야. 24년 동안 50만의 구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후에 한 80만 정도, 그죠? 80만 정도가 사라진다는 거야. 자, 이거 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 잠깐 볼까요? 이 생산 연령 인구가 급감한다는 거야. 15세에서 65세, 64세. 이 생산 연령 인구는 뭐예요? 경제 활동하는 인구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인구고, 이 주축이 되는 연령 인구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얼마나 감소되나 한번 볼까요? 이거만 보시죠. 자, 24년도에 219만 명이야. 219만 명. 자, 24년도에 219만 명이야. 자, 이거는 부산의 인구 감소폭에서 이 인구폭이 감소폭이 크다라는 것은 굉장히 결정적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인구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세금을 내고 다 그러는 인구잖아요. 자, 2020
2014년에 219만 명. 자, 2030년에 몇 명인가 봐봐요. 이거 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죠? 5년밖에 안 남았어요. 195만 명. 그죠? 그러면 25만 명에 한 30만 명이 사라지는 거야. 그죠? 단지 5년 안에 30만 명이 사라진다. 2035년에는 177만 명. 그러면 이거 얼마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한 45만 정도 사라지나요? 10년 동안에 한 45만 정도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45만 명의 그 인구가 젊은 인구가 사라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완전히 뭐 상권이 무너지고 뭐 굉장한 불황이 오겠죠. 그죠? 충격이 오겠죠. 그죠? 자, 반대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이 고령 인구를 보세요. 고령 인구 엄청나게 늘어나. 자, 2024년에 75만 5천이야. 65세 인구예요. 그 다음에 2030년에 92만. 그죠? 그 다음에 2035년에 2만. 그러니까 한 30만 정도가 10년 안에 늘어나는 거야. 고령 인구는.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죠? 기초연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복지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재정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세금은 안 내고. 의료비용이, 건강보험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거를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죠. 제가 오늘 부산을 케이스로 든 것은 부산이 광역시 중에 제일 빠르다. 소멸 속도가. 그래서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샘플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부산, 대구, 울산. 자, 한번 차례대로 내일 뭐 울산 한번 보고 모레 대구를 보고 한번 보시죠.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다가는 2030년 되면요, 여러분들 자영업자 4명 중에 1명은 망하는 거야.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준비하시라는 얘기. 자,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살아가는데 정지 여건이 안 좋아지잖아요. 자, 그러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가, 유출 속도가. 그죠? 어르신들은 그냥 그 지역이니까 뭐 살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 그러나 젊은이들은 살 수가 없는 거야. 뭐 경제도 안 돌아가지, 직장도 없지. 자, 한번 부산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보시죠. 자, 65세 이상 인구가 23%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부산은 20에서 39살 여성은 11.3%에 그쳐서 소멸 위험이 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야. 이 결혼할 여자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혼을 남자들이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못 낳겠죠? 그러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되겠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20에서 39살 여성이 11.3%밖에 안 된다. 유출되고 있다. 왜 유출이 되는가 보시죠.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해 부산이 광역시가 하는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을 하였다. 자,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0.2까지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단계, 그죠? 고위험 단계 0.2로 가면 이런데 우리도 많아요. 한 2만 이하의 도시에서. 자, 분석 결과 부산의 소멸 위험 지수는 0.49.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거니까. 이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다. 자, 2050년에는 인구의 아까 보셨죠? 4분의 1이 감소된다. 자, 여러분들 2050년대에 4분의 1이 감소되면 일단 어떻게 됐어요? 저 소멸하는 그 구가 있죠? 뭐 동구 무슨 구 있잖아요? 자, 그런 데는 이제 빈집이 막 남아도는 거야. 전세도 안 나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그냥 다 폐허가 되는 거야. 상권도 다 무너지고. 자, 20, 30대 여성 인구는 절반 이상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2050년도 되면. 자, 인구는 감소되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는 더 되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65살 이상 인구는 3분의 2 정도 증가한다. 노인들만 증가한다. 라는 거고. 자,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일단은 해운대도 동래구도 나왔어요. 이런 4개구가
소멸 위험이 있다라는 거야. 부산 북구, 사상구, 해운대구, 동래구, 대구는 동구, 대전은 중구와 동구. 자, 이런 데가 소멸 위험이 있고, 울산은 울주군, 전남 목포시, 무안군, 충남 증평군 등 11곳이 새로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섰다라는 얘기고, 자, 부산이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1995년 388만 명. 주변에서 막 부산으로 들어왔겠죠. 도시화가 되면서. 그죠? 그때가 인구 피크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329만이 됐어요. 그죠?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252만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근 부산시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통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죠? 직접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피부로 와닿으니까 벌써. 그죠?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그러면 부산의 시장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 이건 부산시는 비상 들어간 거야. 그래서 부산시의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근데 별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산이 지난 2020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뛸 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2%이 상승률이 22%였는데 전국의 평균 상승률이 부산은 28%를 띄었어. 그죠?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집값이 뛰었다. 자, 보시죠. 자,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부산에는 좋은 직장이 없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좋은 중소기업밖에 다닐 데가 없어. 그럼 중소기업에 다니면 급여가 작아. 그죠? 근데 그나마 그들은 부산에 살라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뛴 거야. 그죠? 분양가도 너무 뛰고. 그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못 살겠네. 우리도 나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부산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뛰면 그 지역은 살 수가 없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서울은 어차피 직장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직장 때문에 살아야 되거든? 근데 지방은 안 그래요. 그죠? 아이고, 야, 여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었네? 전세 가격도 너무 뛰었네? 에이, 야, 이 정도 직장은 서울 가서도 잡을 수 있어. 그죠? 그럼 서울로 가는 거야. 자,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요. 자, 2052년에 245만까지 가는 거고, 그나마 이게 중위축에,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잡은 거야. 그러나 좀 낮게 잡으면 저유축계를 잡을 때는 227만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나오는 것은 중위축계로 나눈 거예요. 중위축계로. 그렇게 되면 30년 안에 70% 수준으로 떨어진다. 식당과 학교, 학원, 이런 모든 그 영업장들의 4개 중에 1개는 망한다. 사건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4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서울은 출산율이 0.59예요. 부산은 0.72, 전국 평균은 0.78, 전국보다도 낮다. 그죠? 지속 가능한 출산율은 2.1이래요. 그죠? 2.1인데, 이 서울은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냥 서울만 오면 결혼 안 해. 그죠? 문제야. 자, 부산이 더 심각한 이유는 20세에서 39세 여성들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지난해 순유출이 11,432명, 25세에서 29세만 놓고 보니까 5,445명, 30에서 34세 놓고 보니까 2,178명 순유출이다. 부산 중구가 5만 명인데 4년마다 구 하나가 사라지는 꼴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들 유출되는 것만 봐도. 이 문제는 아이를 낳고 결혼할 상대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 부산하고 울산은. 자, 원인은 일극체제죠. 일극체제. 그리고 옛날에는 부산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들어올 인구가 없는 거야. 그나마 들어올 인구도 부산에 안 오고 바로 서울로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양승훈 경상대 교수님은 조선산업의 몰락을 다룬 2019년에 중공업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다수의 산업도시가 여전히 남성 생계 부양자라는 물질적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는 조선시대에 근무하고 여자는 전업주부야. 예, 그런 가정적 모델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이 조선산업도 몰라겠지, 여자 자리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구 유출이 빨라졌다. 그러면서 이 거제의 꿈이 사라지고 부산이 몰락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남성들이 있는 직장, 여성과 남성들이 반반씩 있다고 보면 그건 지속 가능한 직장이죠, 일자리고. 그런데 부산은 남성 노동자들이 많은 직장이야. 그죠? 중공업 위주의 직장이니까 여자들이 중공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일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다.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집을 찾기 위해서 떠났다. 20대 여성이 취업을 원하는 일자리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죠? 20대 여성이 취업할 데가 없어요. 20대 여성이 원하는 것은 미디어 디자인, IT 관련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격리, 회계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갔다. 수도권으로 갔다. 그 얘기죠. 자, 울산과 창원의 약 300명 이상의 제조업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6%, 5.6%. 그나마 그 제조업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6%, 5.6%. 관리직 비중은 1.0%. 그죠? 여긴 0%. 그러니까 여성의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일자리. 그게 지방 소멸의 원인이야. 그죠? 여성의 일자리가 있으면, 그죠? 뭐 여기 있지 뭐 여기서 살지 뭐 굳이 서울을 가겠어요. 그죠? 자, 부산의 경우에 결혼도 안 해. 조혼인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조혼인율이라는 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말하는 건데 부산의 조혼인율이 3.1건.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국 평균은 3.8. 결혼할 수가 없죠. 여자가 없으니까. 서울은 3.9. 그죠? 서울은 여자가 많으니까. 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해운대에는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 초고층 빌딩이 많아 젊은 층이 선호한다. 여러분 해운대 가보셨잖아요. 살기 좋잖아요. 돈 많으면 살기 좋은 데가 해운대잖아요. 그러나 임차료와 주거비 엄청 비싸죠. 그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산 젊은이들이 많지가 않다. 그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시원찮은데 부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해운대는 이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좋은 주거지에 살지도 못하는데 뭐 굳이 내가 여기 살 필요 있겠냐? 하고 떠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상장기업도 보니까 모두 2,703곳 가운데 부산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코스닥까지 포함해서 82개, 충남은 108곳, 충북 91곳, 충북보다도 못해. 부산이 상장기업도 많잖아. 자, 부산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 가운데 1조 원 시가총액 같아요. 1조 원 클럽 멤버는 금양, 이거 2차전지 회사죠. BNK, 이거 부산 뭐 금융지주죠. 이건 뭐 당연히 부산에 있는 거고. 이 금양은 보세요. 금양 같은 회사는 1조나 넘는데도 직원이 314명밖에 안 돼. 부산에는 큰 공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뭐 울산에는 자동차 공장이라도 있지. 그죠? 부산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자도 없고, 대기업 본사도 없고, 그죠? 그나마 하나 있는 거 직원이 314명이고. 자, 소멸 위험 지수가 0.4 미만인 지역에서는 청년 고용률이 높대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청년 고용을 하는 친구들이 저숙련직 종사자라는 거야. 41.9%로 상대적으로 높다. 저숙련직 종사자니까 당연히 급여가 작겠죠. 그죠? 급여가 작은 저숙련직 청년들만 많이 남아있다. 41.9%가 남아있다. 라는 문제가 또 문제가 되겠죠. 이 부산의 소멸을 이야기할 때 댓글이 달리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다 뒤져 뿌리자. 그죠? 뭐냐? 부산의 이 심각한 상황을 저는 이 표현 하나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 뒤져뿌리자. 이거 완전히 공멸상이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은 정말 비상상황이고, 이 지방 지자체에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 각 지자체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소멸이야. 뭐,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지방은 당연히 소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때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